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논문은 ReasonBERT, Pre-trained to Reason with Distance Supervision 이란 논문이고 해당 논문은 EMNLP 2021에 소개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에서 처음에 지적한 문제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쿼드라든지 핫팟 QA 같은 여러 개의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에서 이제 사용하는 모델들을 생각하게 되면 뭐 버트, 로버타, 제너레이티브한 이런 상황에서는 뭐 다른 이제 뭐 GPT라든지 아니면 뭐 T5 같은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델들이 학습한 과정을 생각하게 되면 주로 이렇게 오바마 has two blank 혹은 마스크, 말리아 and 사샤라고 했을 때 Daughters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는 Masked Language Modeling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으로 학습하게 된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들은 이제 사고를 하는 과정을 생각하게 되면 좀 로컬 컨텍스트, 한 문장 안에서 이제 추론을 하거나 혹은 여러 개의 문장에 걸쳐서 쭉 이제 프리트레이닝 된 데이터가 존재하더라도 좀 로컬 컨텍스트 안에서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되는 이런 능력을 기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멀티합 QA, 핫팟 QA 같은 이런 멀티합 QA라든지 심지어 테이블까지 활용한 하이브리드 QA 그리고 여러 개의 에비던스를 가지고 추론을 해야 되는 팩트 베리피케이션이라든지 이제 대화의 맥락을 쭉 읽으면서 예측을 해야 되는 다이얼로그 시스템의 기반 백본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좀 로컬 컨텍스트 안에서만 추론한 능력을 함양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로컬 컨텍스트 안에서만 러닝 시그널을 하비스트 하는 이런 프리트레이닝 모델들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내놓게 된 대안이 리즌버트입니다. 그래서 이 리즌버트를 프리트레이닝 하는 과정에서는 좀 long range relation을 고려한다든지 혹은 그걸 가지고 좀 멀티플 컨텍스트를 가지고 리즈닝을 하게 되는 이런 프리트레이닝 방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놓게 된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의 이름은 스팬 리즈닝인데요. 그 여러 개의 스팬 컨텍스트들이 여러 개의 문서들이 존재하게 될 때 이 여러 개를 걸쳐서 이제 멀티업 리즈닝을 했을 때 이 매스크 대신에 해당 논문에서는 퀘스천 토큰을 사용했는데 퀘스천 토큰을 채워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하이브리드 QA에도 적용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만 이렇게 3개를 놓는 게 아니라 텍스트 2개와 함께 테이블 하나도 놓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프리트레이닝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프리트레이닝을 하겠다는 의도는 되게 좋은데 가장 먼저 들게 되는 고민은 그럼 이런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를 어디서 구비를 할 거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게 됩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데이터가 크게 있어야 프리트레이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프리트레이닝 방법들과 달리 이 컴플렉스 리즈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스팬 리즈닝의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텍스트만 사용해서는 이거를 이루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좀 데이터를 챌린징하게 어쨌건 간에 익스플리시트하게 구성을 해줘야 얘가 그렇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저자들이 하게 되었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럼 여러 개의 텍스트를 여기저기서 긁어 오는데 그 텍스트 사이에 뭔가 브리징 해주는 엔티티가 존재해가지고 멀티합 리즈닝을 해가지고 퀘스천 토큰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개의 문서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놓게 되는 하나의 어썸션이 distance supervision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any sentence containing a pair of entities that are known to participate in a relation is likely to express that relation. 그러니까 겹치는 엔티티가 존재하게 되면은 이 엔티티가 어떤 릴레이션으로 연관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추론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딱 구비하게 되었을 때 그 의도한 대로 이 멀티합 리즈닝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디스턴스 슈퍼비전이 존재를 하니까 할 수 있지 않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given a query sentence containing an entity pair, if we mask one of the entities 이렇게 여러 개의 문서 3개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둘을
연결해주는 엔티티 페어가 있을 텐데 그 엔티티 페어 중 하나 페어에서 하나의 엔티티를 이제 마스크를 하게 됐을 때 그 세 개의 문서를 모두 참고해가지고 그거를 리커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능력들이 이제 리즌버트를 다른 데이터에 파인 튜닝 했을 때 프리트레이닝 때도 이제 멀티업 리즈닝을 하는 것처럼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리즈닝을 미믹하는데 좀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구비한 과정이 사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길게 설명을 드릴 거고 학습시키는 과정인 사실 다른 이제 프리트레이닝 하는 방법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잉글리시 위키피디아에서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 데이터와 테이블 데이터 두 개가 필요하게 되는데 텍스트 데이터를 얻게 된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키피디아 페이지가 쭉 있으면 저희가 센텐스를 뭐 백슬래시 n을 기준으로 뭐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센텐스를 쭉 익스트랙트 해낼 수 있게 되는데 그 기존에 이제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쭉 가시게 되면은 그 어떤 단어에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어가지고 그걸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런 걸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텍스트가 쭉 있을 때 어떤 salient span, 좀 중요한 스팬으로 여길 만한 건 사실 몇 개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테니스 선수 나달을 검색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거기서는 뭐 나달이라는 그 키워드도 중요한 키워드일 거고 그 나달이 우승한 여러 개의 테니스 대회 이름들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들일 텐데 그거랑 다르게 뭐 더, are, is 이런 단어들은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럼 이 살리언트 스팬을 어떻게 얻어낼지가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좀 중요한 단어들은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는 거를 뭐 살리언트 스팬으로 지정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 이제 위키피디아의 특징 중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나달 페이지에 들어갔으면 나달 키워드 자체는 클릭을 하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이퍼링크가 걸려있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달 페이지에선 나달이 당연히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얻기 위해서 토픽 엔티티라고 하는데 이거를 토픽 엔티티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셀프 멘션한 거를 쭉 설치해가지고 얻게 된다고 추가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이제 temporal, 시간적인 표현이나 numerical expression들, 좀 숫자 요소들은 되게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하이퍼링크가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NER 툴, 여기서는 뭐 스파크 NLP를 사용했는데 얘를 이용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얘를 salient span으로 지정을 하게 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쭉 보게 되면 테이블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걔네가 위키 테이블로 표시가 되어 있게 되는데 그 위키 테이블로 되어 있는 테이블을 쭉 가져와서 활용을 하는데 이게 너무 크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총 500셀 이하인 테이블들만 추출을 해놨다고 말을 하고 있고 하이퍼링크를 활용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실제 real world entities, 그러니까 테이블 안에 있는 밸류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달이 우승한 대회 그리고 몇 년도에 우승했는지 뭐 이런 정보들이 쭉 있을 텐데 그 대회 이름은 마찬가지로 또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는 밸류들을 real world entity라고 해서 이제 salient span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정보들도 추출을 해내야 되는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traditional NER tools 여기서 사용한 뭐 스파크 NLP도 마찬가지고 다른 NER 툴들도 이제 테이블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퍼링크가 없어도 테이블 안에서 어떤 값들은 생각해보면 되게 중요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이 그 페이지에 테이블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텍스트도 쭉 있을 텐데 그 같은 페이지에 있는 텍스트 중에서 이 하이퍼링크가 걸려있는 그 테이블의 밸류라든지 아니면은 그 해당 페이지로 하이퍼링크를 걸고 있는 페이지까지 추가적으로 테이블에서는 활용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쭉 얻게 되면은 중요한 게 이제 에비던스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용어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문서를 가지고 이제 연관이 있는 두 개의 추가의 텍스트를 가져와 가지고 총 3개를 구성하고 싶은 게 이제 목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보이게 된 이 텍스트는 뭐 I thought I love you라는 이 필름에 대한 위키 페이지가 될 텐데, 이 타겟으로 삼고 싶은 이 텍스트 자체를 쿼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질문이 아니라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텍스트 자체가 쿼리가 되게 되고, 이제 얘랑 연관성이 높은 문서 2개, 즉 멀티업 리즈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높은 문서를 추가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서들을 에비던스라고 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총 2개를 추가적으로 넣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에비던스를 어떻게 얻을 건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여기서 쭉 말씀드렸던 방법을 쓰게 되면은 저희는 각각의 텍스트에 대해서 어떤 게 좀 중요한 salient span인지 이렇게 엔티티를 쭉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밑줄 쳐져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자들이 내놓은 휴리스틱 5개와 함께 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쿼리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겹치는 이 엔티티 페어가 많은 것,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스프링스튼이랑 The Wrestler라는 2개의 그 엔티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문서를 보시게 되면 스프링스튼이랑 The Wrestler가 마찬가지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티티 페어가 둘 다 존재하는 것을 에비던스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해진 건 없는데 저자들이 데이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내세우게 된 기준 5개를 쭉 소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예시를 들려드렸던 게 스프링스텐이랑 더 레슬러 이렇게 2개를 말씀드렸는데, 이 2개의 쌍 중에서 엔티티 페어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real world entity인 것을 활용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엔티티 페어가 이 토픽 엔티티를 포함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I thought I lost you라고에 대한 문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비던스랑 매칭이 되는 2개의 에비던스 그 엔티티 페어를 사용할 때 적어도 하나는 이 I thought I love you를 무조건 쓰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해보면, 엔티티 페어 2개를 가지고 다른 에비던스를 쭉 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을 텐데 이 과정에서 노이즈가 낄 위험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 문서의 터픽 엔티티를 하나를 픽스해 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게 여기도 등장했다는 건 둘이 진짜 에비던스로 활용했을 때 뭔가 멀티업 리즈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는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제한을 두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엔티티 페어를 여기저기 표에서 엔티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row에서 그 엔티티 페어 2개를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고 다른 에비던스를 찾게 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고 또 말을 하고 있고요. 그 textual evidence나 뭐 tabular evidence나 둘 모두 쿼리와 에비던스에 대해서는 같은 페이지에서 왔거나,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문서 안에 이제 paragraph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paragraph가 아니라 sentence입니다. sentence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같은 문서 안에 있는 2개의 sentence가 서로 쿼리와 에비던스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 하이퍼링크로 연결되는 다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에비던스 페이지로 하이퍼링크가 연결되었을 때 얘를 에비던스로 사용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다른 텍스트에서 하이퍼링크를 해가지고 이 쿼리로 온 걸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은 포함을 시키지 않고 쿼리 문서 안에서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가게 된 문서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다고 또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abular evidence에 대해서는 그럼 너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쿼리 페이지에서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쿼리로 온 이 경우도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 너무 이제 자세히 써있긴 한데 뭔가 와닿지 않아서 쭉 다시 읽고 이제
예시들도 쭉 보면서 한번 다시 제가 해석해서 좀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시는 이 토픽 엔티티가 A, B, C인 이렇게 세 개의 문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A 이 문서 안에는 뭐 문장이 두 개 있고 B 문서 안에는 문장이 하나, 뭐 C 문서 안에는 문장이 하나 이렇게 있는 간단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 첫 번째 문장에서 그 salient span으로 추출해낸 게 A, B, C가 있고 뭐 두 번째 문장에서는 C, A, E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사실 이게 꼭 세 개일 필요는 없고 이렇게 뭐 네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얘를 기준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쿼리랑 에비던스 관계로 추출이 되게 될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A에 대한 문서인데 그 A, B, C 중에서 B를 보시게 되면은 B랑 C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드렸던 5개의 휴리스틱 중 하나에서 적어도 하나는 real world entity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B, C라는 두 개의 엔티티 페어로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가 사용되었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는 쿼리 에비던스로 활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되면은 A, C가 마찬가지로 또 존재를 하고 있게 되는데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이제 쿼리랑 에비던스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C 문서도 마찬가지로 A, C가 있기 때문에 A랑 C로 이렇게 엔티티 페어를 구성해가지고 쿼리 에비던스 관계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몇 개 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쿼리 컨텍스트인데 이 문서는 뭐 사이트로엔 C6에 대한 문서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사이트로엔이랑 2012라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사이트로엔이랑 2012가 나와 있고 사이트로엔은 이 문장의 토픽 엔티티죠. 그러면 얘는 쿼리와 엔티티 관계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C6랑 exhaustive car이라는 엔티티 페어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 위의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C6와 executive car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쿼리와 컨텍스트 관계로 연결되어서 총 이제 3개의 그 텍스트로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를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테이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breaker moranant라는 뭐 문서에서 가져온 문장일 텐데 여기 보시게 되면 1980이 뭐 NER2를 이용해서 추출이 된 그 salient span이 될 겁니다. 그럼 이 표에서도 마찬가지로 1980과 그 모라난트라는 이 엔티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의 페어가 성립이 되어가지고 에비던스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방법 내지는 제일 나이브한 방법은 뭐냐면 사실 쿼리 문서로 활용하려는 이제 그 텍스트가 쭉 있을 거고 거기 안에서 추출한 엔티티들이 있을 텐데 그 엔티티 중 하나랑 겹치는 다른 컨텍스트만 가져와 가지고 프리트레이닝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싱글 헙 퀘스천으로밖에 구성을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두 텍스트를 쭉 보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의 엔티티를 마스크를 해놨을 때 그게 다른 문서에도 나오면 걔를 그대로 가져오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싱글 헙으로밖에 구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애초에 의도 자체가 멀티헙 리스닝을 좀 나중에 파인 튜닝 했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는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을 만들자 이게 의도였기 때문에 좀 멀티헙 리스닝을 장려하는 식으로 데이터를 구성하고 학습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개 여기선 3개였죠. 여러 개 에비던스를 구성하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이 마스킹을 하는 과정을 simultaneously 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해야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카테고리를 나누면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같은 문서 안에서 A, B, 뭐 C, D 쌍이 추출이 되었을 때 simultaneously 하게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A랑 C를 둘 다 이제 마스크를 처리해 놓고 AC를 복구하는 식으로 학습을 시키는 유형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싱글합은 싱글합인데 A랑 C를 동시에 이제 해야 하기 때문에 two single hop question이라고 뭐 말을 combination of two single hop questions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시로 내놓은 게 A, B, B, C가 있을 때 A나 C를 마스킹하는 게 아니라 B를 마스킹하는 데이터를 구성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A랑 C를 볼 수 있을 때 그 사이를 매개하는 B의 마스크를 리커버하는 게 목표가 되기 때문에 좀 인터섹션을 찾는 식으로 추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A, B, B, C가 있을 때 B랑 C를 둘 다 마스킹함으로써 A로부터 먼저 B를 유추하고 B와 C의 관계에 대한 유추를 기반으로 C를 또 복구해야 되는 이런 투스텝 리즈닝을 할 수 있게 또 구성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스쿼드 2.0에서 처음 제기되어 가지고 꾸준히 사용되었던 unanswerable case에 대한 고려도 해가지고 그 마스크를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에비던스가 없거나 정답을 유추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이제 두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델이 정답이 없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또 학습을 시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시키는 과정은 되게 기존의 방법들과 차이가 없고 되게 스탠다드한 방법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텍스트 온리 세팅에 대해서는 버트를 활용하였고 테이블도 포함되어 있는 이 하이브리드 세팅에 대해서는 이 테이블에 대해서 좀 잘 학습되도록 사용한 타파스라는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얘는 처음부터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버트와 타파스의 이니셜라이즈된 웨이트를 가져와 가지고 걔를 기반으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더하는 약간 continual learning 스킴에 부합하는 모델이 리즌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넣는 형식은 뭐 잘 아시는 CLS, 쿼리, 세프, 에비던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컨텍스트인데 여기서는 에비던스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입력을 쭉 주게 되고 여기 중 일부를 이제 퀘스천 토큰으로 대체해가지고 그걸 복구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퀘스천 토큰은 이 문서 안에 있다는 걸 일단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캐뷸러리 안에서 즉 막 5만 개의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를 쓸지 이렇게 복구하는 식이 아니라 그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퀘스천 토큰이 그 퀘스천 토큰에 들어올 단어의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예상하는 식으로 이렇게 로스 텀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를 예상하는 negative log likelihood 파트랑 그 끝 위치를 예상하는 negative log likelihood를 둘이 선형적으로 더해가지고 로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unanswerable case인 경우에는 CLS 토큰을 시작과 끝 토큰이 둘 다 가리키도록 이렇게 학습을 시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내놓은 버전은 크게 3개가 있고 버트 베이스에서 학습시킨 리즌버트 B 버전이라든지 로버타로 학습시킨 R 버전, 타파스로 학습시킨 T 버전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레인 사이즈가 16인 경우, 뭐 128인 경우, 그리고 뭐 1024인 경우 이렇게 사이사이에 대해서 어떻게 그 MRQA, 핫팟 QA, NQ Tables, 하이브리드 QA 4개의 데이터에서 성능을 기록했는지 쭉 이렇게 보고를 해주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MRQA는 이제 그 학회 워크숍에서 나왔던 그 주제 중 하나인데 다들 잘 아시는 이 스쿼드라든지 트리비아 QA, 핫팟 QA 이런 식으로 6개의 데이터를 구성해가지고 이 6개의 성능을 다 이렇게 언급을 해야 되는 그런 세팅이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데이터를 사용하기 편하게 포맷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마치 글루처럼 글루 안에도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듯이 이런 세팅을 가지고 있는 거고 뭐 여기서 성능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 눈여겨볼 만한 점이 이 적은 트레인 사이즈에 대해서도 되게 좋은 성능을 기록해 주었다는 걸 보아서 좀 퓨샷 러닝에서도 좋은 성능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쭉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핫팟 QA, NQ Tables, 하이브리드 QA에 대해서 모두 이 세계에서는 소타를 기록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앞서서 하나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이제 그
퀘스천 토큰을 복구하는 이 로스 텀과 함께 기존의 버트에서 사용했던 메스드 랭귀지 모델링 둘 모두 사용하게 되었는데 하나하나씩 뺐을 때 이제 unanswerable을 뺐을 때 MLM을 뺐을 때 그리고 이제 multiple evidence setting 이제 멀티 스텝 리즈닝을 장려하기 위해서 좀 두 개의 텍스트 스팬을 에비던스를 추가로 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뭐 하나만 뒀을 때 어떤지 그 하나씩 뺐을 때 성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고 보시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multiple evidence를 뺐을 때 가장 성능 저하 폭이 크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 여러 개의 에비던스를 둠과 동시에 한꺼번에 메스드 스팬을 예측해서 복구하게 되는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이 두 가지가 좋은 성능을 기록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는 특히 퓨처 러닝 세팅에서 큰 그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뭔지 인사이트를 제공하였는데 좀 컴플렉스 리즈닝 체인을 시뮬레이트 하도록 이게 모델 차원에서 장려를 하면서 좀 딥 리즈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함양시켜주는 주요한 세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